10살, 11살 때 농구를 시작해서 12년, 그리고 모델 생활하면서 17년,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희준의 와이프로 불리는 경우도 많아요. 원래는 저는 저 인생대로 살아왔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제 삶의 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내조도 하고, 외조도 하고, 육아도 잘 하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하나 다르게, 요거는 약간 나의 커리어로 뭔가를 지금 해야지 막 이게 있나 봐요. 다음 목표를 또 설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 건가? 그 다음 목표가 지금 막 뭔가를 찾아야겠다는 강박? 이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조금은 알듯 말듯한 것이 어찌됐든 뭐 굳이 결혼과 출산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놓고 본다면 잠깐만 내가 그 살아오던 내 이름으로서의 나는 내가 지금 잘 데리고 가고 있는 건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시청자분들 너무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또 이혜정님과 같이 그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혼도 잘했고 집에서 편히 쉬고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고 저는 이 안에서 약간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을 때 뭔가 그리고 나의 커리어를 엄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를 되게 보여주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사람이 한 번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게 3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 자체가. 계속 그 위에 지점을 달성하시면서 탑을 계속 가면서 스펙타클하게. 네. 근데 또 지금도 뭔가 새로운 걸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새롭게 도전하거나 뭐 해보시는 게 있으세요? 해본 것도 많았어요. 뭐 이제 신발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신발 디자인? 디자인 하려고 직접 수공하는 그런 데서 배워보기도 하고 뭐 요리 시작한 지는 한 5년 전부터 이제 조금 하고 있었고 근데 그러니까 요리나 이런 거는 지그시 약간 조금 이렇게 하는 그 느낌이 있어서 뭔가 그때를 자꾸 기억하는 것 같아요. 운동했을 때 확 열정이 불타올라가지고 확 하는 그런 거. 약간 그 과정이 조금 혹독하기도 하고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그거가 괜찮으셨어요? 그때는 자아가 없었나 봐요. 막 내가 좋다, 막 싫다, 막 이런 거 표현할 것도 없었고 그냥 시키면 하는 대로 했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잘한다고 하니까 잘하는구나. 농구를 하면서 제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집이 막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가지고 운동하면서 다 지원도 해주고 제가 마치 가장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또 되게 주목받았고 그러니까 나한테 꺽다리라고 놀렸던 친구들이 이제는 야 멋있어 너 완전 최고야 막 이렇게 해주니까 나 악바리처럼 해야지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냥 그냥 좋은 그냥. 느낌. 그게요. 혜정 씨한테는 소속감이자 그렇죠. 안정감이자 그냥 경제적으로 지원이 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제 인생은 농구를 위해서 태어났고 농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국가대표가 된다라는 그런 목표점도 있었고 프로팀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목표점도 있었고 이혜정이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감이 좀 분명해졌네요. 농구를 시작함으로써. 네. 위기는 없으셨어요? 그 어린 시절의 그런 과정은 사실 위기도 있고 고비도 있을 것 같아요. 많았죠. 제가 좋아했던 운동인데 이제 이게 1위 됐잖아요. 1위 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제가 거기서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운동할 때 정말로 너무 힘들게 거의 막 이거 아니면은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 때 이제 갑상선 항진증도 걸려서 운동도 못하고 거의 계단 한두 계단 올라가면은 토하고 쓰러지고 이 정도로 되게 심하게 왔어요. 되게 심하게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내 인생은 조금 망했다. 약간 나 더 막 그냥 난 죽겠어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오실 때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나오셨어요? 그냥 도망 나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짐 싸들고. 네, 짐 싸들고 도망 나와서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들과 다 연락을 하고 그냥 도망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이후로 한 10몇 년 동안은 농구했다는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그쪽은 보지도 않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막상 나오시고 난 다음에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처음 알았어요.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아.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카페에 취직하려고 해도 너무 키가 커서 취직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배달도 해보고 뭐 일해봤다고 하고서 호프집에서도 일해봤는데 맥주 이름을 몰라서 중간에 잘린 적도 있고 참 그때 처음으로 돈의 소중함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했을 때는 막 이제 운동을 안 시키고 이제 신입생들 이제 체력 보충한다고 좀 많이 먹었어가지고 조금 음식에 질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니까 그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치마 입어보면 너무 쑥스럽지만 그 나갔을 때 희열감? 되게 이상하지만 난생 처음 치마를 입어보니까 밖에 나갔을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근데 그런 희열감이 되게 좋았어요. 아니, 이 몸을 감추고 운동복 입고 계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치마 입고 매니큐어 칠하고 머리 길러보고 파마하고 눈썹 밀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몰라요. 살이 빠졌나 봐요. 신진세 대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만 먹어도 그냥 살이 쭉쭉쭉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던 게 또 있으니까. 근육량이 네, 충분하죠. 그때는 뭐 네. 풀팀에 있을 때는 80kg까지 나갔었으니까 한 그때 당시에 한 65, 70kg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아니, 또 그런데- 키가 워낙 크시니까 70, 80이어도 맞아요. 굉장히 그렇죠. 작은 키 70이랑 큰 키 네. 70. 아유, 완전 다르죠. 그래서 모델 캐스팅도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나한테 사기치네. 왜냐면 그때도 연예인 뭐 시켜준다고 했다가 뭐 돈 사기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니까 사기치네 하다가 거울을 보면 내가? 그랬구나. 약간 이런 거. 허리 꺾이는 거고. 마르니까. 제가 이러다가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가르쳐준 선생님이 너 운동해가지고 골격이 너무 커서 넌 딱 5kg 빼야 되는데 너 2kg밖에 못 빼. 며칠까지 뭐 2kg 빼와. 네 하는데 순간 여기 뒤에서 불이 막 승부욕이 확 왔구나. 나 국대 출신의 여자야. 일주일에 5kg 뺐어요. 어떡해. 해야 되는 거죠. 쌤, 그건 빨리 알아봐 주세요. 근데 이분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 뺄 수 있어요라는 그거를. 저는 이미 운동을 해서 골격이 너무 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맞추려면 정말로 뼈만 남지 않은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샌드위치 하나로 버텼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배고프면 잠을 못 자니까 와인 한 잔 마시고 그냥 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혹독하게 했어요. 그때 46kg? 46kg요? 네, 46, 7 이렇게 나가셨어요. 지금 제 하반신인데요, 그럼. 그때 지금도 그때 찍어놓은 다큐 영상이 있어요. 보면은 와, 근데 어렸으니까 저 몸매가 그나마 괜찮다라는 정도지 정말 뼈밖에 없더라고요. 몸이 망가졌을 것 같아요. 맞아, 그때 이제 월경을 안 하는지 몰랐죠. 너무 극심하게 살을 빼니까 제가 월경을 안 한지도 모를 정도로 좀 오랜 시간이 지났었던 거예요. 사실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럴 때 이제 독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독하긴 하죠. 진짜 독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 뺐을 때 독하다라는 얘기 한번 듣고 오빠가 좀 세다고 한 얘기는 해요. 너 자꾸 농구부 주장처럼 살려고 하지 마. 농구부 주장. 남편이. 너 너무 농구부 주장 같아. 근데 왠지 그 얘기가 확 와닿아요. 제일 와닿는 방법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결혼을 또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좀 결혼 얘기 결혼은 좀 들어볼까요? 네. 연애도 못 하고 있었는데 아내 디자이너 언니 생일 파티에 갔는데 제 남편이랑 친구였던 거예요. 학교 동창. 지나가는 길에 뭐하니?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쪽으로 부른 거죠. 이제 그때 첫 만남이었어요. 그럼 그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첫눈에 반했다기보다는 이건 있었어요. 빵. 그게 첫눈이야. 아니 뭐냐면 이태원 그 석촌 오빠 가게였는데 네.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실온에만 있었다가 나와가지고 여기가 볼그스름한 남자가 한 10년 된 책가방이랑 10년 된 그 체크 남방을 입고 왔는데 그게 되게 너무 순수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스타일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지금 나 만나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빨갛고 노랗고 등산복만 입고 다녔어요. 제가 생각한 그 연예인 이미지, 약간 조금 배우 이미지, 약간 좀 자기 잘난 모습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분은 너무 99.9%가 노력형인 거예요. 그거에 너무 반했어요. 이거는 내가 가진 거고 더 노력해야 될 거를 너무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건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연애하고 얼마 만에 결혼 얘기가 오간 거예요? 저희가 연애한 지 얼마 안 돼서 열애설이 터졌어요. 열애설이 터지고 뭐 이제 결혼설도 터지고. 그 와중에 순간 그러니까 나도 막 결혼을 하고 싶었었지만 갑자기 뭔가 확 오는 변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있을까?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본 사람이 없는데 내가 100세까지 살려면 아직 한 70년이 남았는데 이 사람은 70년을 살 수가 왜냐면 제 사전에 이제 이혼은 없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자리 잡아가지고 부모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에 그건 없어. 무슨 답을 원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오빠 나 좀 잡아줘. 잡아줘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식 다 잡아놓고 한 달 전에 A4 용지 2장을 쓰고 이제 차라리 이혼보단 난 파혼이 낫겠어. 맞아. 혜준 씨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이상한 게 내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잘못을 안 해도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딱 하나였어요. 그냥 이때 오빠가 나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 1, 2주 정도 동안 제 오빠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혜정이 좀 찾아달라고 울고불고 하고 제 동생한테도 전화하고 제 주위 사람들 다 전화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지. 그리고 오빠가 핸드폰 가끔 꺼놨다가 이제 가끔 키면 이제 오빠 문자 오잖아요. 너 엉엉 울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 사람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오빠가 너무 몰골도 안 좋고 온몸에 막 술 마시고 넘어져가지고 막 이런 게 미안하네. 그래서 내가 미안하고 이 사람 우리 같이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혼란스러운 게 딱 이제 네. 잡혔네요. 네, 잡혔어요. 그 왜 혜정 씨가 네. 프로 농구팀 들어갔다가 네. 짐 싸들고 도망 나오셨잖아요. 네. 상황은 다르지만 약간 느낌은 비슷하세요? 선생님 저 지금 잠시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소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버거우셨군요. 감당하기가 조금 버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랑 좋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이라는 그런 거를 상상해 본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막 결혼해서 잘 사시는 모습을 제가 본 게 아니라 할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대한 그게 조금 불투명? 근데 이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막 확 하루 지나면은 뭐 벌써 이미 결혼식 다 돼 있고 하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잠깐만 2주 뒤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혜정 씨는 농구든 모델 일이든 결혼이든 싫지 않아요. 네. 다 좋아하지만 시작을 할 때는 주도적으로 먼저 딱 결정해서 나는 농구를 시작할 거야. 나는 모델을 시작할 거야. 이거보다는 뭔가 상황에 의해서 맞아요. 어떻게 정신없이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하다 보면 잘해. 네, 잘하니까 인정을 받아. 네, 약간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비나 어려움도 꿋꿋하니까 이겨는 네. 근데 어떤 중학생 애가 성적이 많이 올라서 너 공부 되게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 걔가 열심히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애가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쌍코피를 터뜨리고 네. 막 한 번은 쓰러지고 네.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왔어. 네. 그러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 약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농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막 네. 그 과정에서 막 근육이 아프도록 네. 막 내 몸에서 느끼게 막 근육이 아프게 해야 내가 오늘 열심히 연습을 한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모델 일도 막 체중 막 극한 상황에 체중을 빼. 그래야 내가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 네. 결혼도 이 사람이 내가 평생을 걸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막 초췌해져가지고 막 넘어져서 막 상처가 생기고 멍이 든 걸 내가 눈으로 봐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약간 그러는 것 같아서요. 그런가 봐요. 아니, 근데 제가 운동을 할 때 지금도 예를 들어 개인 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몸이 안 아프면 되게 싫어요. 그거 운동 안 한 것 같은 거잖아요. 몸이 안 아프면. 네. 운동을 했을 때 다음날 못 일어날 정도가 돼야지 운동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말 들으니까 제가 그걸로써 그 결혼할 때도 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물론 서로 사랑했죠. 근데 그런 어떤 막 멍들고 막 초췌해지지 않아도 사랑하는 건 언제나 사랑하는 건데 네. 어쩜 혜정 씨가 그걸 그런 방식으로 확인해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결심이 들고 쉽게 말하면 직성이 풀리는 거죠. 약간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들어보면서. 네. 왜 그럴까요, 선생님? 아니 그렇게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신 분이잖아요. 이 목표를 향해 막 갈 때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면서 도파민 네. 또 뭐 아드레날린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부신피질에서 카테코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대처해야 될 때 어떤 그게 위기가 됐든 뭐 시험을 보려면 막 공부도 하고 막 또 산에 오를 때 막 목표에서 열심히 올라가 이럴 때 다 이게 이제 우리 몸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근데 이게 뇌에서 그냥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 뇌도 연한 부분이 있어요. 뇌 연한 부분이라는 게 이게 조금 의학적 표현은 아니지만 연한 부분이라는 게 이 뇌에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감정을 잘 다뤄내는 뇌 영역이 있는데요. 이 영역에 이 카테코라민이 자꾸 가면 이 부분을 깎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감정들이 좀 다 이렇게 약간 둔마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너무 과하다든가 그래서 이 감정이 교향악단처럼 잘 이렇게 조율이 잘 안 되고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도하게 카테코라민을 계속 분비하고 쓰는 거는 언제나 긴장 상태에 있는 거라 네. 건강에 썩 좋지 않죠.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알았거든요. 제가 너무 막 혼자 이렇게 급하게 막 하는구나. 혼자서 막 이걸 뭘 하는구나. 남편이랑 저랑은 전혀 반대적인 성향이니까 남편 되게 혼자 있는 시간 되게 좋아하고 명상, 등산, 필라테스 약간 정적인 운동을 되게 좋아라 하고 저는 생활 패턴이 되게 하루에 막 100m 달리기처럼 파이팅 넘치는구나. 쉬는데도 스케줄을 막 해놔요. 막 짜요 이거를? 짜놔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를 되게 불안해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원래 작품 끝나면 이제 상담 받으러도 많이 갔다 와요. 배역에서 많이 벗어나기 위해서. 큰 작품 맡으면. 이제 남편이랑 결혼 생활 하면서 이제 한두 번 받으러 다녀보니까 오히려 대화가 더 잘 되더라고요.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남편은 이제 가서 이제
이제 작품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육아도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고서 이제 제 상담 차례가 됐는데 남편이 힘든 것도 너무 잘 알고 당연히 그러죠. 그리고 100% 완전히 괜찮은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배우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전 이걸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근데 위경련이 난 거예요. 감당하겠습니다. 얘기 끝나자마자. 뭐 상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괜찮고요. 어차피 뭐 이런 거 부부관계에 다 있는 일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서 위경련이 났는데 선생님이 이제 약 드리니까 아니요 저는 소화가 안 돼도 소화제를 안 먹는 사람이라서 약 좀 주세요. 약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약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자꾸 있으신 거예요. 나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가 봐. 왜 건드려진 자꾸 것 그렇지? 같아요. 나약. 네.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농구를 그만두시게 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긴 것도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이후는 충분한 체력으로 하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모델 일을 하시다가 조기 폐경처럼 네. 뭐 거기까지 가지는 네. 않으셨으니까 근데 네. 조기 폐경처럼 네. 그러니까 어쩌면 혜정 씨는 스트레스나 위기가 뭉치면 마지막에 병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럼 이 병이 난다는 이 신호는 그 전에 굉장히 많은 게 힘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놓을 수는 없지만 힘들었다는 거를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힘들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누구한테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고 고등학교 때 한번 제 친한 친구한테 한번 한 적 있고 지금도 힘들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이제 남편한테는 주위에서 자꾸 혜정아 너 그러다 병나 이러니까 그냥 힘들다라고 한두 번은 얘기하는데 속에서는 안 힘들어 할 수 있어 하는데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자 약간 요런 느낌? 힘들다고 하면 나약한 그렇죠. 느낌이 너무 많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표현을 하면 나약한 사람이 되니까 일단 약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네. 이러한 의미가 너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해도 되는데 힘들다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 뉘앙스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힘든 걸 서로 나눠야 되는 사람 누구죠? 배우자 네. 그리고 아이. 네. 이 사람들이 힘들어 그러면 힘들어 어떡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힘들어? 그치? 다 힘들어 인생. 옆집 남자는 투잡도 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옆집 남자 투잡하는 걸 어떻게 알고 있대요?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 아빠는 투잡도 뛰어? 이렇게 말하면 물론 인생을 열심히 살고 부모니까 최선을 다해 이런 의미는 알겠지만 네. 배우자가 나 힘들어 이렇게 말할 때는 당신이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를 그냥 나누고 나의 마음 상태와 나의 지금 현재 상태를 나누는 건데 약한 소리 하지 마. 다 힘들어 세상 사는 거 이러면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저는 이제 작품 때문에 힘들고 이러다고 하면 잘 들어주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약간 할 수 있어. 약간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오빠 다 끝났으니까 이것만 하고 하자. 할 수 있어. 해. 더 밀어붙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농구 주장 맞네. 자, 얘들아, 자, 힘내. 이번 게임 해보자. 그래서 결혼 초반에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남편은 공감하길 원하는데 자꾸 저는 해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디 갈 거야? 여기 갈 거야? 보내줘? 아니면 뭐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되니까 남편이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막 이러면서. 이거 해줘? 아니 이렇게 여보 나 되니까. 지금 작품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럼 오빠 강원도에서 쉬고 와. 아니 보내버려. 약간 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웠던 거 같아요. 근데 아마 남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좀 안쓰러우면서 이제까지 혜정 씨는 아니야 잘할 수 있어 화이팅 뭐 이렇게 하셨지 그냥 힘들다고 하는 마음 그 자체를 네. 그냥 수긍과 인정하는 경험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것도 경험이 많지 않으셨고 그 표현도 그래서 좀 수월치 않으신 것 같고 또 상대가 표현을 해도 편치가 않고 그걸 듣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은 정말 가까운 사람과 못 나누시는 것 같아요. 나눠야 되는데
나눈다고 해서 꼭 다 해결을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네. 가까운 사람과는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나한테 이런 면이 이렇게 표현됐구나라는 거를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네. 똑같은 삶의 형태를 반복해요. 음. 인생은 강박의 순환이에요. 본인이 굉장히 강박적으로 매달렸던 부분을 자꾸 순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네. 이걸 알지 못하면 또 뭐 너무 열심히 살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딘가에 아파지면 네, 맞아요. 그건 곤란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요거를 우리 혜정 씨는 밖에서는 열심히 사시고요, 그렇게. 네. 집에 가서는 스위치를 탁 꺼야 되는데 네. 오프를 해야 되는데 오프를 잘 못하시죠, 사실은. 아, 요즘에 네. 이제 좀 쉬면서 네, 그 발산했다가 오프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발산할 때가 없어가지고 약간 좀 키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활동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는 밖에서 좀 열심히 오늘 키고 네, 들어오면 좀 끄도록 해야지. 네네. 그리고 밖에서 일을 안 해도 일단 집에 오면 오프를 한다.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은 대체로 오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오프하셔도 좋은 게 뭐냐면 혜정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평생에 할 일보다 지금 더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 하셨어요. 제가 무덤에서 해야 할 일이 조금 오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화이팅 넘치는 우리 혜정 씨를 위한 오늘 선생님의 은영 매직. 네. 한번 주시죠. 네, 은영 매직. 여기 지금 궁금하시죠? 네. 오늘의 은영 매직은요. 나의 건강을 해치지 말자.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서 결국 그 열심히 산 것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해치지 말자.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남편이 맨날 했던 얘긴데. 진짜요? 왜 자꾸 울어? 이 얘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눈물이요. 감정에 따라 눈물의 조성을 비교해 봤더니 다 다르대요. 어머머머.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눈물 안에 다양한 감정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다는 거는 굉장히 멋진 감정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돼야 되는 감정입니다. 많이 우세요. 전혀 비용은 아니고요. 전혀. 저는 사실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제 결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마음 먹은 이후부터 오히려 더 연애가 안 돼요. 네, 연애도 안 되고 찾으면 그때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참 근데 작품 수가 우리 60편이면은 지금 이순재 선생님, 남은희 선생님 일 배우라고 해도 무방한 거죠. 뭐 저도 이제 심심할 때 한번 제가 뭘 했나 하고 이렇게 좀 세어보기는 했는데 저도 조금 놀라긴 했어요. 한 해에 한 4작품 이상 한 꽤 있었고. 내 작품이요? 네네네. 그리고 아마 그냥 생각에는 제 연령대의 다른 연기자들 비해서는 아마 한 2-3배 이상은 진짜 독보적으로 많으신 것 같아요. 작품 수는 좀 많지 진짜.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배우가 작품 1년에 2작품 하면 진짜 너덜너덜해지니까요. 지금은 좀 환경이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에는 밤낮 없이 촬영을 하고 더 막 그랬을 텐데 글쎄 뭐 작품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긴 물론 하지만은 그렇죠. 네. 네. 우연치 않게 이제 뭐 하기로 했던 작품이 조금 늦어지면서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저는 또 저한테 조금 좀 놀랐던 게 끊임없이 조금 쉼이 필요하다. 어디든 훌쩍 떠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열망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그런 기간이 생겼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때 내가 좀 쉼을 가져보고 여행도 좀 너무 다니고. 좋죠. 맞아요. 하시고 해보자라고 처음에 마음은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계속 뭔가를 스트레스 받고 소화불량이 일어나면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저도 왜 이러지? 나 지금 신나게 놀면 돼. 신경 쓰지 마. 왜 그러지? 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내가 쉴 때 제대로 못 쉬는 이런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구나 오히려. 김승수 씨가 스스로 요즘의 나의 그 마음 상태, 기분 상태를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요즘에는 사실은 좀 업다운이 있어요.
네, 좀 업다운이 있어요. 가만히 저를 이렇게 돌아봤었을 때 그래 저 스스로 이렇게 좀 칭찬해주면서 여유를 갖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괜찮아 라고 생각해갖고 여유가 찾아지는 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연기 인생이나 앞으로 배우로서의 인생이 비관적으로 생각될 때도 또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또 한없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으로 막 한없이 진짜 가라앉을 때도 있고 조금 업다운이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갖고 심지어 혼자 새벽에 잠을 깨서 있을 때 마냥 그런 안 좋은 생각으로 빠질 때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당장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될까? 이 일을 관두면 다른 일? 다른 일을 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 사실은 진짜 이건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도 얘기 안 했었는데요.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요새. 그래갖고 그 배달 그 알바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진짜요? 해봤어. 나는 왜 이 얘기는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 해봤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 경험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되게 이제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것도 저한테 도움이 됐었고 한편으로는 그래 열심히 하면 뭐 이걸로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경험을 좀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작품 활동 활발히 하시는데 불안해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쭉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열심히 사시는 분 맞아요. 맞는데 이 마음 안에 불안과 긴장감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 네, 뭔가 경제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불안하고 사실은 이러한 수치심 부끄러움과 이런 것이 많이 불러일으켜지면 정신의학적으로는 죄책감이 생겨요. 근데 죄책감이라는 건 뭐 딱히 뭐 잘못을 해서 죄책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몸이 닳도록 몸이 아프도록 일을 하는 게 어쩌면 내가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의학적으로 보면요. 눈 떠서 잘 때까지 받는 모든 정보는 뉴런이라는 대뇌 신경세포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경세포로 전달이 돼요. 이 정보가 많으면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선한 의도이고 좋은 정보를 하더라도 신경세포 사이에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뇌에 해로워요. 어쨌든 해로워요.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잠을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휴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승수 씨처럼 이렇게 일 중독 계신 분들은요. 이 시간마저도 아껴서 일을 해요. 막 일이 하나가 늘어나면 잠을 줄이고 막.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네. 물리적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체력이든 뭐든 나이도 있고 다 한계가 있는데 시간의 한계도 있는 건데 이거를 막 다 빼서 쓰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좀 가라앉아요. 맞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도 이야 이게 아니라 좋지 뭐 일하면 그래서 맞아. 재밌지 그러면 이게 아니라 뭐 이런 약간 이런 상태. 저 평소에 쓰는 말도 그런 말 많이 있어요. 누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그런 거지 뭐가 더 있어. 네.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좀 이렇게 막 어떤 거에 대해서 반응을 네. 사실 진짜 잘 안 해요. 네네. 반응을 잘 안 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진짜로 좀 기쁜 일이 있어도 그래 좋네. 네, 그런 상태. 약간 가라앉은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원래는 명랑하고 쾌활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오늘 쭉 말씀드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뭐 이렇게 슬프진 않지만 기분이 약간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신의학적으로요. 그 명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약간 기분 부전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기분이 조금 가라앉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우울증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니고. 좀 우울한 상태라고 보는데요. 사람이 우울할 때가 있죠. 네, 어떨 때 있죠. 우울하면 진짜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우울해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지는 우울할 만한 일에 감정 반응으로 우울한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건데요. 그런 상태는 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 어떤 기분 상태, 약간 울적하거나 우울한 기분 상태가 최소한 2주 이상 쭉 지속이 될 때는 왜 그러지? 이러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해보시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식욕이 없거나 반대로 식욕이 지나치게 많은가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떠세요? 요즘 최근에 뭐 식욕에는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그것도 급격히 식욕이 없다가도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많이 먹고 싶어하고 그거 조금 네,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네, 하는 면이 좀 조금 있네요. 있어요. 네. 불면증, 잠이 잘 안 오거나 네. 잠이 잘 유지가 안 되던가 새벽에 일찍 깨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다 있습니다. 제가 다. 너무 피곤하시겠다. 항상 피로하고 활력이 떨어지시나요? 조금 그런 게 오긴 왔어요. 네. 네. 원래는 운동도 좋아해요. 근데 전보다 활동성도 조금 좀 준 것 같고 의욕도 조금 좀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게 좀 생겼어요. 그러시구나. 네. 혹시 이제 뭐 작은 일에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내가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조금 본인의 이미지가 잘 타격을 받거나 자존감 같은 거에 이렇게 좀 타격이 있는 일이 많으신가요? 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네, 신경 쓰는 편이에요. 여러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 있었을 때 분위기나 뭐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살피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이 혹시 나였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 편이고 네. 그 왜 울적한 마음이 오래 지속이 되면요. 네. 이거는 이제 감정, 카테고리로 보면 감정의 문제인데요. 네.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생각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기억력이 약간 떨어지고. 네네. 근데 뭘 결정할 때도 빨리빨리 결정이 안 되고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좀 그러세요? 그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 일이나 뭐나 이런 걸 누구한테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모든 걸 그냥 다 저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고 하는데 진짜 이것도 지금 얼마 전부터 좀 생각이 좀 많아지고 좋게 표현해서 신중해진 건데 약간은 전보다는 좀 우유부단해지고 쓸데없는 생각, 걱정들이 좀 생기면서 네. 제대로 판단하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을 좀 네. 쌤, CT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날짜 잡아야죠. 예. 치료를 좀 받아야 될 정도로 기분이 좀 울적하구나 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기분 부전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울의 뭐 일종이라고도 보는데 아주 명확한 분명한 우울증 상태까지는 아니고요. 네. 기분이 약간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분 부전장애는 약간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요. 이게 그냥 내 모습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원래 그렇지 뭐.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지속되면 이게 그냥 나 같은데 10년 전에 나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근데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이제 지속되다 심해지면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죠. 네. 네. 그런 걸로 좀 네. 불편한 게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되게 기쁜 일이 생기거나 그랬었을 때 그걸 반응을 크게 잘 못해. 되게 애써야 돼요. 네네네. 약간은 그것도 되게 에너지를 막 쓰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눈치챌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소진하신 것 같아요. 조금 회복이 필요한데 이 회복을 하실 시간에 또 불안해지는 거.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막 이러시니까. 네. 우리 김승수 씨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해결할 방법 같은 걸 빨리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입원? 아니, 이번도 시켜드립니다. 네. 약간 기분이 가라앉는 게, 네네네. 몸에서, 내 뇌에서, 마음에서, 헬프미 도와주세요. 조금 쉬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조금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앞으로 향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좀 인식해야 돼요.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승수 씨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이 애청자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쪽 가족들도 오늘 이제 이 시간을 같이 하면서 혹시 내가 좀 이렇게 힘든 면이 있나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면이 있다면 의지가 약하거나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뭔가 휴식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강을 잘 돌보라는 이제 그런 신호라는 거를 좀
잘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신호를 여기저기서 막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 네, 네. 예. 신호 체크 잘 하셔야 돼요. 네. 너무 신호 무시하면 안 되겠고. 네. 우리가 보통요, 하루에 3끼를 대부분은 드시죠. 네. 그래서 삼시세끼라고 하는데요. 이 삼시세끼 식사를 하시는 것처럼 본인의 기분 상태를 삼시세끼를 적어보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분에 삼시세끼 기분 수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식사를 챙기듯이 네. 나의 마음 상태를 한번 챙기면서 확인해 보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한 네, 번? 네, 점심 때 한 번, 번? 저녁 때 한 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 지금 기분이 어떻지? 그러면 조금 섭섭한데 왜 섭섭했지?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섭섭한 정도를 뭐 0부터 10까지 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중소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섭섭했나? 중간 정도인가? 조금인가? 이렇게 해서 나의 기분 상태를 한번 확인해서 보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가냐면요. 그냥 불안한데 단순히 불안이 아니라 불안으로는 느끼지만 뭐 그 원래 감정은 다른 감정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뭐 서운했을 때도 불안으로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불안한 거는 서운한 거네. 이런 여러 가지의 나의 감정 상태를 왜 그런지를 자꾸 좀 생각해 보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하면 그 전보다 그 다음이 조금 배워져서 나아요. 씻고 30분이에요? 아니면 식전인가요? 굉장히 다를 수 있겠어요. 근데 다르지? 식전 씻고 완전 다르잖아요. 기분이 그러네요. 네, 그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방법인데요. 그리고 워낙 또 우리 김승수 씨는 본인의 내면의 마음을 잘 따라 들어가고 그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알고 어려움도 잘 아시는 분이고 공감도 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거를 매일매일 조금씩 해보신다면 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기분이 같아요. 좋죠. 네. 근데 전 또 지인분들하고 자리를 갖게 되고 하게 되면은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뭐 간단하게 술자리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음식값이나 술값을 좀 계산을 하지 않으면은 좀 자리가 많이 불편해요. 자리가 많이 좀 불편해서 거의 웬만하면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가 즐겁지가 않은 좀 그 정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선배님 후배니까 후배 입장으로서는 사실 선배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밥 사주는 우리 멋진 선배님 약간 그런 의미면 되게 좋은 선배님으로 기억이 되긴 하거든요. 엄청 심하세요? 코로나 이전인데요. 네. 그때 제가 아마 작품이 끝나고 나서 네. 못 만났던 사람들도 이제 많이 좀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일하는 분들하고 또 모임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유별나게 좀 많이 그랬던 때였는데 그때 그때 한 1,400만 원 정도. 밥값이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한 달에. 네네네. 근데 저도 좀 그걸 보면서도 좀 그랬던 게, 금액을 보고, 그랬구나라고 하는데, 제가 그 금액을 쓰면서 물건이 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좀 나도 좀 그렇다. 그럼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나오세요? 코로나 이제 지금 이제 시국이라 모임이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네네. 글쎄요, 그냥 그것만 따로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한 달에 한 600, 700은 좀 나오는 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것도 이제 포함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자리에 갔었을 때 제가 가장 선배인 경우들이 꽤 이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나이 먹으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라. 근데 너무 열린 지갑이니까. 와. 근데 얼만큼 우리 승수 형님께서 네. 야, 이게 음식값으로 많이 쓰는지를 카드 내역을 좋다. 이거 안 되는데. 저기 쭉 나오죠. 와, 진짜 자주 가신다. 여기 보면 그 돼지고기집 네. 2, 3일에 한 번씩 갑니다. 아니, 근데 지금 2, 3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되면은 1차로 저기서 이제 식사를 저녁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퍼센트로 보면 몇 퍼센트나 되세요? 밥값 계산하시는 게 100으로 본다면?
사실은 제가 만나는 지인들하고의 그 퍼센테이지를 봤었을 때는 99.8.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 저를 밥 사주시고 술 사주시는 분은 아는 형님 딱 한 분 이외에는 사실은 웬만하면 제가 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의뢰 이렇게 얻어먹으면은 그냥 뭐 후배여도 그쵸, 다음번에 선배님 형님, 다음엔 제가 살게요. 아니면 뭐 커피는 제가 살게요. 뭐 맞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도 계산 못하게 말리세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했던 친구들도 있죠. 근데 제 마음속으로 날 만날 때 앞으로 이런 걸로 좀 부담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조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취소를 거의 대부분 이제. 결제 취소요? 네. 결제 취소시키고 제가 해야 하고 이런 경우가. 문제가 심한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래. 네,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큰 문제. 김승수 씨가 나는 이 차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뭐 분위기 때문에 윤지 양이 계속 오빠 가요, 이 차. 오랜만에 가자면 뵙는데. 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안 근데 가고 싶어. 나래도 가재. 더 가야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근데 가고 싶지 않았단 말이지 본인은. 내일 있죠, 그런 내일 경우도 촬영도 있어. 그런 경우. 어떡해. 사실은 먼저 들어가야 되면은 여기서 한 얼마 정도 더 먹어도 되니까 그거까지 할 테니까 그거 먹고 가. 돈을 미리 내준다고요? 이를 계산하고 가신다고. 너 몇 잔 더 먹을 것 같은데 그거까지만 하고 나는 이만 먼저. 그렇게 한 적도 있죠. 일부러 막 이렇게 좀 형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있겠다. 수 있잖아요. 이게 딱 티가 나는데. 뭐 그렇게까지 제가 막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한때는 뭐 이렇게 자기 지인들 저는 모르는 지인들하고 같이 와서 이제 에이, 그러지 마 형. 근데 뭐 드시고. 네. 아니 근데 저는 뭐 그걸 막 이렇게 막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동생의 친구들을 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그걸 저를 막 이용하려고 그렇게까지 한 그런 거는 제가 못 느꼈고. 후배들 중에 아예 김승수 씨랑 만난다 그러면은 의뢰 지갑 안 갖고 오는 후배들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여기는 무조건 계산해 주니까. 맞아, 어차피 형이. 아니 그리고 이 정도면 그냥 빈손으로 가도 택시비 해줄 뿐이야. 어머머머. 그런 적도 있으세요? 택시비나 대리비 같은 걸 다 차비 내주시고. 뭐 해준 적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전 그런 분위기를 못 참는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뭘 먹는데 뭐 먹을까 했었을 때 누군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거나 뭘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약간 눈치를 보면서 더 시킬까 말까 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누가 계산할지를 모르니까. 근데 저는 좋게 즐겁게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자고 한 자리에 약간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머뭇거리거나 어색해지는 분위기가 안 생기는 게 저한테도 너무 좋고. 문제가 그 정도가 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김승수 씨의 지금 우리가 의논해야 되는 점은 돈을 헤프게 쓴다든가 낭비를 한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절대 이해하시면 안 되는 문제고요. 우리 김승수 씨한테는 이 계산을 하는 거, 돈을 내는 거에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걸 안 했을 때 본인이 이것이 불편하고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가장 핵심은 김승수 씨 마음 안에 있는 그 불편감의 정체를 알아내는 걸 거예요, 아마도. 네. 네, 왜냐하면 그냥 불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을 더 헤쳐 들어갈 기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내버리는 걸로 마무리를 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불편함에 접근할 기회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불편한 그 마음의 정체는 뭘까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자리에서는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내가 안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한 거. 마치 책임인데 책임을 네네네. 피하는 것 같은 느낌. 예. 느낌은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네네. 생각해보면 대학 때나 성인이 돼서도 뭐 남자들이 흔히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좀 불안불안하다. 그러면은 약속 장소나 만나기로 했던 걸 취소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게 좀 뭐
중요한 자리라도 어떤 좀 핑계를 대서라도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없는 거에 대해서 창피함을 네, 부끄러움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좀 돈에 대한 창피함이 있어서 예전에 그 처음 사귄 여자친구가 있을 때 그 전에 회사다를 다녔으니까 S전자? S전자 다닐 때 그때 처음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사귄 여자친구였는데 돈이 없으면 뭐 약속을 못 잡았어요. 맞아. 여자친구랑. 그럼 네. 그 비슷한 때 남자들은 사실 또 좀 네. 이거 왜냐면 뭐 하다못해 김치볶음밥이라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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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러 그래. 멀쩡하던 갑자기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래. 그런 일이 왕왕생기잖아요. 저는 못 만나겠더라고요. 형님들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네. 찌질이 대회인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만나던 친구 있었는데 딱 오늘 얘가 여기까지 먹으면은 오케이. 딱 맞아. 계산이 딱 맞는데 얘가 갑자기 길 가다가 뭘 하나 더 먹고 싶다고. 오빠. 하면서 그래서 근데 티는 안 내고. 그래 먹자. 그러고 어떡해. 딱 먹고 나니까 차비가 이제 진짜로 없는 거예요. 차비가. 그럼 어떡해. 차비 없어갖고 그 친구 집에서 저희 집까지 몇 킬로 정도? 키로수로 했어요. 6시간 5분을 걸어서 갔었어요. 6시간 15분이요? 형. 국토대장정처럼 가셨네요? 형이 이겼어요. 오빠가 이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허세가 아니고요. 우리 김준수 씨가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그 상황에서 창피하다고 느끼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내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니까 도리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창피하다고 느끼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려 버리면 언제나 내야 하는 거죠, 돈을. 근데 이제 어떤 걸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처음에는 다들 고마워요, 뭐 형 고마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걸 또 내면 어쩌다 안 내면 오늘은 왜 안 내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어떡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당연하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나 당연하게 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안 내면 섭섭해요. 안 낸다고.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계를 좀 변질시키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임을 했을 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언제나 돈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친구들끼리 모였어요. 네. 근데 A란 사람이 이제 제일 경제력이 좋아요. 근데 B, C, D는 뭐 그냥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해요. 근데 한 사람당 한 그냥 10,000원 정도 되는 식사를 먹으러 간다. 10,000원 정도 되게 내죠. 네네. 먹을 정도. 네. 그 정도 회비를 해서 모여서 즐겁게 놀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부담되지 않게 모이면 되거든요. 근데 매번 A가 내면 경제적인 부담은 안 느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매번 내가 내지 못하는 그렇다고 막 몇십만 원 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모임에서 균등하게 그냥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시간을 보내는 걸 경험하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는 좀 잘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제가 어려웠던 시절도 꽤 있었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저 같이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말을 못했던 것 같은 약간 그런 것도 좀 그냥 이렇게 내가 막 편안하게 얘기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네. 뭔가 돈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김승수 씨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네, 있죠.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은 또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유복한 가정이라 할 수 있었죠. 네, 뭐 기억에 뭐 집에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연못도 있고 하고 그래서 되게 동화처럼 너무 즐겁고 그랬던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6살 때 아버지가 이제 사고사로 돌아가셔서 갑자기 이제 집에 큰 변화가 이제 생겼던 거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이제 가정주부시니까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죠. 근데 그때 이제 할머니도 계셨고 주변 분들도 계셨고 이제 작은 아버지들도 계셨는데 정리를 하시는 과정에 잘 모르셔서 저희를 따로 데리고 나오셔갖고 어머니가 이제 홀로 키우셨는데 그런 몫을 잘 못 챙기셨어요. 아버님 인사 못 챙기시고. 몫을. 그래갖고 진짜 저희 누나하고 저를 따로 나와서 살 방만 어떻게 어렵게 그것만 하시고 어머니가 직접 이제 경제 활동을 새로 뭐든지 시작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몰락을 하신 건 어떻게 보면 그쵸, 경제적으로요. 그쵸. 네네. 저희 어머니한테 굉장히 감사한 게 어머니가 그런 거를 의식하셨는지 몇 배로 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셨어요. 사실 그리고 저희 네. 친할머님이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니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약간 고백을 하셨어요. 뭐라고? 사실 그때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있을 만한 게 있었는데 잘 못할 것 같아서 운영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누구한테 의뢰도 했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거의 다 사기처럼 다 네. 이제 사라지고 나서서 저희 할머니가 차라리 이제 우리 어머니 너한테 차라리 맡겼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뻔했다고 굉장히 이제 후회하시면서 네, 그런 고백을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 그 사실을 알게 되신 게 김승수 씨가 몇 살 때세요? 제가 9살. 아직도 너무 어려요. 네. 어린 나이다. 너무 어렵구나. 네네. 어쨌든 그 뭐 가까운 여러 지인들이 그 일에 연루가 돼 있었을 텐데 네네. 그 사실을 이제 9살 때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쭉 성장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돈과 관련된 어떤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돈과 관련된 개념. 네네. 그러니까 김승수 씨한테 돈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려면 그때의 기억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섭섭한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제가 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뭐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분노가 일었을 때는 그래 난 커서 저 사람들하고는 일체 관계를 연을 끊고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가졌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좀 그런 생각을 더 가졌었던 것 같아요. 네. 들어보니까요. 이게 참 돈 앞에 정말 장사가 없고 돈 앞에 정말 사람들이 치사하구나. 정말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은 없으면 안정감이 깨지고 네.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돈을 뭐 스크루지처럼 그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정된 경제적 어떤 수입이 김승수 씨한테는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과 동시에 또 그게 기본이 돼야지만 행복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좀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돈을 내게 하는 거는 마치 굉장히 승수 씨가 치사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더 심하게 말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마치 돈을 뺏는 것 같은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 정말 네네. 뺏는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돈을 안 내면 도리가 아닌 거죠. 돈을 내야지만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하시는 이러한 생각과 또 마음들이 사실 뿌리가 깊은 거죠. 근데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승수 씨가 후배들한테 좋은 선배가 아닌 건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오늘- 은영 매직 들어갑니다. 네. 내가 오늘은 커피 살게. 커피는 내가 산대 오늘. 네, 내가 오늘은 살게. 커피는 내가 살게. 밥은 네가 사. 그렇게까지 해. 예. 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못하셔. 네. 연습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마세요. 커피 내가 살게. 네. 이걸 들고 나갈까? 들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 야, 커피 내가 살게. 아,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하고 상담이나 얘기조차 해본 적도 없는데, 네. 진짜 그것만으로도 조금 답답함이 풀리는 것 같고, 또 그 안에 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나는 그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실체적으로, 그래, 그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면에도 제가 저를 좀 다독일 땐 다독이고, 절제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